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 노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방역차야, 방역. 선생님 어렸을 때 이 모기차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무작정 상경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뭐 도시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94년과 1995년에 한강다리랑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강을 일직선으로 가로지른 긴 다리의 한가운데 토막이 칼로 잘라낸 듯 사라져버린 것이다. 믿기 힘든 이 사고는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던 다리 위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48m가 황하는 강물로 추락했다. 휴지처럼 구겨진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영화 속에서 재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실공사가 원인인데, 이 부실공사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혹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당시에 이제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건설을 하게 이 건물을 얼마에 하겠느냐,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에게 건설을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사들이 로비를 하게 됩니다. 로비를 하거나 혹은 가격을 최저가로 쏟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 일부를 빼돌리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아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래에 볼게요. 자, 1997년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고, 그때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원달러의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 혹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900원이었는데 900원이던 게 1200원이 되고 1200원이던 게 1500원, 1700원, 2000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놨었어요.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놔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왔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혹은 은행에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는 당시 태국의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국의 돈인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도 자연스럽게 회수를 하게 시작하죠. 갑자기 국내에 있던 많은 달러가 나가게 되자 미국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한 나라잖아요. 미국 돈으로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미국 달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붙이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달러를 빌려왔었는데 그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달러를 빌려왔는데 원래 100달러에 10만원인데 100달러에 2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기업이 망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금모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자, 금모기 운동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태국의 바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줄여서 급여를 최소한으로 주려고 했어. 기업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을 혹은 필요하더라도 내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100명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반으로 혹은 절반 이하로 다 잘라버립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시켜버립니다. 이 명예퇴직은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가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대별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이 외에도 환경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졌지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더욱 필요하게 되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하죠. 자,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등이 있고요.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생계비, 양육비, 학비 지원 등을 하죠. 최근에 우리 뭐 받았죠? 긴급 재난지원금 통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이 급한 물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업자가 증가하고요. 이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 파업을 하기도 하죠. 정부와 기업은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화를 하고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늘리기 위한 정책. 오늘 선생님이 뉴스 기사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190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백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혹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피고, 그리고 그 기업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 노인들 일자리 늘려주세요.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등과 같이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환경보호운동, 친환경 제품, 에너지 절약 운동.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한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문제점, 재활용품을 잘 분리하지 않는다.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권장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을 하겠다. 우리 마트에서 포장을 할 때 테이프도 사용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선생님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 합계 출산율이 198개국 중에서 198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사회 문제점이 이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 방안은 일단은 선생님이 딱 보니까 통계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약 1명 정도는 낳습니다. 근데 결혼을 일단 안 해요.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끔부터 지원해야겠지. 결혼 장려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하면 1억을 주거나 집을 무상으로 제공. 만약에 이혼하면 돌려주고 결혼하면 다시 집을 이제 공짜로 받는 거고, 이 3억짜리 집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뭐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2억만큼 차액을 전부 다 국가에 반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들고 파는 비용들을 다 국가에 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아이를 뭐 3명 낳는다, 뭐 4명 낳는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30년을 산다. 이제 이 집을 매매가. 내가 결혼을 해서 집을 받고요. 그 집을 팔고 싶으면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팔면은 차익만큼 다 토해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살고 아이를 많이 낳거나 하면 이 집을 매매 가능하게 풀어주는 거죠. 차익까지 다 내가 가져갈 수 있게. 결혼 안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육아. 육아가 사실 큰 문제죠. 이제 파격적으로 나라에서 타가소를 운영합니다. 나라에서 타가소란 말은 좀 옛날 말이니까 나라 돌봄,
또 이 나라 돌봄이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나 그리고 일정 인구 이상인 동네에 우리 마을 회관이나 혹은 노인정처럼 나라 돌봄 센터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하냐면 이제 이후부터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나라 돌봄 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거. 사회봉사를 하면 이제 요걸 통해서 가산점을 주고 승진이나 취업에 가산점도 주고 대우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제공을 하면 운영을 하면 여기서 육아가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싸하지 않나요? 물론 좀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군가는 강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많이 살 것 같아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 남자도 다 할 수 있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 중에 일부를 뽑아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라 돌봄 센터를 운영을 하고 0세부터 5세까지를 해주면 우리 5세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영유아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결혼을 시키고 결혼시켰을 때 애를 낳으면 애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지금처럼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이거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해야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생각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내용 보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해 보기라고 했고요. 빈부격차와 노사 갈등, 자원부족, 환경오염 4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적어보세요. 빈부격차, 기후분야 확산하기, 급식소 봉사하기, 또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죠. 혹은 또 복지. 또 노사 갈등은 대화 해결하기, 입장을 생각하기,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 자원 부족은 녹색 성장, 기업 지원하기. 이렇게 할게요.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용이 같은데 내용이 같아요. 녹색 성장.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60년대 노동력 부족 문제, 94년, 95년 성수대교 붕괴, 상풍백화점의 붕괴, 그리고 1997년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다는 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잃거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것 이외에도 빈부격차의 차이, 환경 문제, 노사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문제는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참여가. 오늘은 이렇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왜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는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왜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는지,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왜 해야 되는지, 일본이랑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